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뉴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용 안전망에 15조,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1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 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거고요. 디지털 일자리에 3배를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용 안전망 강화에 저 세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옛날엔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취직해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 부담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것이거든요. 같은 식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절반, 또 개인이 절반 부담해서 공무원 연금을 가입한 것이고요. 근데 정확히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 예를 들어 캐디, 택배 노동자, 그리고 또 포크레인 기사 등 이런 분들, 그리고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험 설계사들.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분들은 고용보험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을 내줄 그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정부가 이제 그 절반을 내주는 사측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율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 법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입게 되는 건데 그 혜택을 위해서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이 세금을 투여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한 것이죠. 세금을 쓰게 되면 국민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 세금은 들어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고용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고용에서 안정된 상황을 만들게 하겠다라는 의지, 즉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한 사회에서는 내가 꼭 회사에 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쿠팡에서 그 배달원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험 설계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고용이 안정이 돼서 실직을 했을 경우에 고용보험 비용을 받고 또 실직 수당을 받아서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그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 매우 중요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노사대표가 다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매우 찬성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방문 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도 더 늘려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까지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서 개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우면 개인이 빚을 내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잘난 재정 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고 나와서 개인이 알아서 빚을 지고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틀을 바꾼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다면, 경제가 어렵다면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정책을 정한 거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증세를 불러올 수도 있고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은 상태고요. OECD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엄청나게 빚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점까지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런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직장 다니고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 세금을 좀 더 내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 우리의 일자리도 보존된다는 점을 함께 그 고통을 나눠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